그 수학에 있어서 뭐 사실 타고난 재능은 필요해요. 타고난 재능은 필요한데 그 재능은 좀 약간 뭐 물려받은 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타고난 걸 수도 있는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게 당장 지금 보기에는 나는 수학적인 재능이 없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재능은 꽃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은 지금 꽃이 피어 있을 수도 있지만 꽃은 나중에 개화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수학적 재능은 당장 지금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재능이 발견될 수도 있어. 뭐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게 뭐 추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탄력을 받아서 수학적인 몸과 머리가 되게 기발나게 딱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 재능은 꽃 피우는 거예요. 근데 재능은 꽃 피우는 거지만 하지만 수학적인 센스는 노력에 의한 산물이야. 센스는 갈고 닦는 거예요. 아무리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센스가 좋은 학생이다 하더라도 그 문제들을 계속 풀어나가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수학적인 부분에서 완성이 될 수는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거는 결국 재능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했을 때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물론 좋죠. 하지만 하나를 가르칠 때 하나를 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노력해서 갈고 닦은 애들을 이길 수는 없거든. 물론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된다면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요 센스적인 부분이고 그 센스는 계속 노력해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공부해도 나는 수학 점수가 오르지가 않는다. 나는 수학 점수가 안 나온다. 수학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갈고 닦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숙제를 제대로 안 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복해서 그거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수학을 잘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센스입니다. 이 센스를 좀 키우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약간 그 센스적인 부분, 이제 항등식을 하면서 이 부분에 조금 집중할 텐데, 처음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수학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 출발선상에 있을 때는 대부분 그 처음에 딱 동기죠. 동기.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그쵸? 수학을 잘하겠다. 동기인데, 근데 처음에 그랬던 생각이 이제 보통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시간 되면 딱 한 오늘 정도 시간이 되면 슬슬 이제 그 동기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혹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또 게다가 또 우리 또 코로나가 또 있으니까 좀 약간 좀 집에서 쉴까? 또 추워지잖아.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잠도 좀 자고 싶고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할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출발선상에 있을 때는 동기였지만 하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힘들 얘가 지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거는 습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역시 습관이에요. 이 동기가 처음에 되게 힘든 것처럼 보여도 처음에는 힘들어도 동기가 부여가 된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성공하는 길이 되거든요. 선생님은요 하루에 평균 5시간을 자요. 보통 평균 수면 시간 5시간입니다. 근데 이 수면 시간은 거의 고등학교 때쯤부터 이어졌던 습관이고 근데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요즘에도 보통 한 뭐 2시 정도에 자서 7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번 그게 습관이 되면 이게 크게 힘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잠을 10시간 자던 학생이 갑자기 5시간을 자라라고 한다면 되게 힘들 거야. 하지만 매번 이제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힘들지 않고 되게 일상생활이 편하게 지속이 되거든요. 꼭 수면 시간을 줄여라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수학 문제를 계속 꾸준히 풀어가는 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그 습관이 결국에 지속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센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재능이 터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수학적으로 아주 잘 갈고 닦아지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지. 자, 오늘 항등식을 할 건데요. 이 항등식은 굉장히 작은 단원입니다. 작은 단원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 시간적 여유는 조금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자, 항등식을 하려면 먼저 등식이 뭐냐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등식이 뭐냐. 자,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A랑 B랑 같다. 이게 등식이죠. A랑 B랑 같다. 이게 등식인데 일반적으로 등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로, 두 가지죠. 두 가지로 얘를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방정식이 있고요. 등식이에요. 또 하나는 항등식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정식은 이런 거죠. 2x-1은 3이다. 이거는 x가 0이면 성립하지 않아요. x가 1이 돼도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x가 2일 때는 성립해요.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반면에 x 더하기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면 얘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든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잖아. 우린 이것을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항등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등식이 있는데 그 등식이 x 더하기 1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라고 하자. 근데 얘가 항등식이래요. 이놈이 항등식이래. a는 얼마인 거다? 2인 거겠죠? 근데 항등식 아니란 말 있어도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걔가 항등식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게 항등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런 표현 자체를 배울 건데 그러면은 이놈이 항등식이라면 a는 얼마인 거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왜 a가 2냐? 왜? 도대체 왜 a가 2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런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냥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법은 얘를 수치를 대입하는 거야. 수치 대입법. 항등식은 x에 얼마를 대입해든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x에 1을 대입해도 이 두 식은 같아야 돼. 맞죠? 항등식이니까.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4가 되고요. x에 1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a 더하기 2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a는 2입니다. 이렇게 수치 대입되고요. 두 번째는 개수 비교법이 있어요. 주어진 식을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 그것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 되려면 결국 두 식이 같은 식이 되려면 a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x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 개수 비교법 이거죠. 자, 개수 비교법을 조금 더 얘기해주면 어떤 식이 항등식인데 ax 더하기 b가 0이 되는 식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뭔 말이죠?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면 이런 얘기야. 그럼 뭐가 된다? a는 0,
B는 0이다. 왜요? X에 0 대입해도 성립해야 돼. 그럼 B가 0이죠? X에 1을 집어넣어 성립해야 돼. 근데 B가 0이었으니까 그러면은 A도 0인 거네. 만약에 AX 더하기 B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과 같은데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이겠죠. 마찬가지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인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 B, C가 다 0인 거다. 마지막으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A 프라임 X 제곱 B 프라임 Y X 더하기 C 프라임과 같다면 역시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이다. 이해되죠?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인데 이제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이것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뭔 말이야? X에다가 뭘 대입하든 또 Y에 뭘 대입하든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당연히 뭐다?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인 거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개수비교법으로 그냥 바로 숫자를 집어넣지 않아도 그냥 이 정도는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개수비교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을 푸는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은 나눗셈이에요. 나눗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나눗셈. 예를 들어서 A를 B로 나눴어요.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야. 그런데 이 식은 방정식이 아니라 요 식에다가 이 X에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식이었거든. 우린 이것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하여 항등식이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 푸는 생각, 방법 숫자를 집어넣을 거냐 개수를 비교할 거냐 아니면 나눗셈에 대한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항등식을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어떤 문제가 등식일 때 그것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항등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면은 자 볼게요. 첫 번째 1번에 보면은 항등식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등식의 표현 박스 아래 있죠? 뭐야?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삐리리리하다. 이건 항등식이에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해서 항등식 첫 번째 거 그냥 아예 1번. 네모 박스 있죠?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이고 어떤 x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삐리리리하다. 우리 이것도 전부 다 항등식에 대한 기본적 표현입니다. 이제 뭐 문제를 풀면서 한번 그냥 해볼게요. 문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풀면서 이제 그 센스를 갈고 닦아보자고요. 중요한 것은 센스야. 센스야. 센스를 갈고 닦아야 돼요. 이 센스를 갈고 닦으려면 결국 습관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죠. 습관과 센스가 중요한 거다. 자, 3-1번 문제.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 b, c, d의 값을 구하래요. 첫 번째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얘가 같더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cx 마이너스 d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근데 우리는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 수치 대입, 개수 비교, 그 다음에 나눗셈.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A, B, C, D를 구하려면
자,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겠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미지수가 몇 개니? A, B, C, D 4개야. 그럼 만약에 숫자를 집어넣으려면 수를 몇 개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 4개는 대입해야 돼요.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필요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얘를 풀기 위해서 수치를 대입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가능은 하지만 너무 복잡하다 이거지. 자, 개수 비교를 하려면 뭘 하면 되는 거야? 얘를 전개해서 그러면 이것도 몇 차식이 된다? 3차식이 된다. 그러면 각각의 차수에 대한 개수가 똑같다 라고 놓고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개수 비교는 문제 풀 때 나름 적합한 방법인 것 같아. 맞죠? 세 번째, 나눗셈. 얘랑 똑같다는 얘기는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cx 빼기 d가 되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눗셈도 가능은 할 거야. 근데 너무 미지수가 A, B, C이 좀 많으니까 나눗셈 좀 적합한 것 같진 않지만 가능은 하다고. 그러면 결국 이 문제 풀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개수 비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가장 효율적이냐를 알아내는 과정이 바로 뭐다? 그게 센스의 영역인 거라고요. 센스 영역이고 그 센스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서 갈고 닦아 나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면 이게 항등식이니까 요거를 전개해주면 주어진 식은 얘부터 그냥 곱할까요? 이것부터 그러면 cx 세제곱 마이너스 cx 제곱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d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d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얘랑 똑같다니까 a는 c랑 같은 거구나. 또 x제곱의 개수인 마이너스 b가 x제곱의 개수인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랑 같은 거다. x의 개수 1은 x의 개수 마이너스 c 더하기 d랑 같은 거다. 상수항 3은 상수항 d랑 같다. 끝났죠? d가 3이고 d에 3 집어넣어주면 c 구할 수 있고 자, c 구하면 a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b도 구할 수 있다. 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개수 비교를 통해서 1번 문제를 푸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문제를 접근한다면 2번 x-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 fx가 걔가 x 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a랑 b 그리고 fx를 구하래요. 그러면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항등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얘는 셋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뭐가 제일 효율적일까? 셋 중에서? 수치 대입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1에다가 그 1점 그쵸?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어떤 수를 대입할 거냐? 첫 번째, x에 1을 집어넣어라. 그럼 얘는 0이고요. 그럼 0은 x에 1 집어넣었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다. 두 번째, 뭘 집어넣은 거야? 어떤 걸 대입한다? x제곱에 3을 대입하는 거지. 숫자를 대입하겠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대입하는 거야. 굳이 x가 아니라 얘가 0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x제곱에 3을 집어넣어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는 x제곱에다가
3을 집어넣겠다고 생각한다면 얘도 0이죠. 그럼 0은 x제곱에 3 대입했으니까 그럼 얘는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된다. 두 식을 연립해주면 a랑 b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fx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4차식이니까 이거 3차식. 그럼 fx는 몇 차식? 1차식. 그럼 fx는 뭘로 시작하는 거니? 최고차 함계수가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fx는 x로 시작하는 1차식인데 k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개수 비교로. 왜요? 이거 전개해주면 상수항 개수는 b죠. b는 여기서 구할 거예요. 그럼 그 b가 요 상수끼리 곱한 거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k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이와 같이 A랑 B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고 그랬을 때 그 fx는 개수 비교로부터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 그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효율적인 것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센스의 영역이라고 했고 그 센스는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서 갈고 닦는 거예요. 충분히 기본 문제점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유제 풀면서 그 센스는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자, 항등식에 대한 우리 이제 기본적 이 세 가지 라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자, 바탕으로 해서 3-2번으로 들어갈게요. 3-2번으로 들어갈게요. 더우면 얘기하세요. 네, 여기 버튼 하나만. 네. 오케이. 자, 3-2번. px 플러스 1, px 플러스 1의 제곱. 걔가 px 제곱 더하기 1. p0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란 얘기는 뭐야?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한대요.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우린 그럴 때 2차 이하의 다항식 px를 구하래요. 그럼 px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린 그 p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고요. 2차 이하니까. 근데 얘가 항등식이래요. 그럼 당연히 이 문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쓰는 게 편하다? 수치 대입, 개수 비교, 나눗셈 중에서 개수 비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px가 2차 이하의 식이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물론 0 대입할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c는 마이너스 1이네요. 0 대입할 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c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fx가 2x-1이면 fx가 2x-1이면 f5는 얼마야? 야, 뭐 이따위 걸 물어봐. 그쵸? f5는 9잖아요. x에 5를 대입한 거니까 f5는 2 곱하기 5 마이너스 1인 거죠. 9. 그러면 f 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간단한 거 아니야? x에다가 똥을 대입한 거 아니야? 그럼 f 똥은 이 똥 마이너스 1인 거죠. f 똥이죠. 그러면 f x 제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x에다가 x 제곱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왜? f 똥이 x에 똥 대입한 거잖아. 그럼 fx 제곱은 x에다가 x 제곱을 집어넣으란 얘기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죠. 만약에 f gx 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얘는 뭐야? x에다가 gx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값은 2 곱하기 gx 마이너스 1인 거예요. px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px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고 얘가 이 식이 무슨 식이래요? 항등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식이. 왜?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개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직접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이 좌변부터 px 더하기 1이란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상쇄돼서 이거의 제곱이네요. 그럼 그거가 이꼴 px제곱은 x 대신에 x제곱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a 곱하기 x제곱의 제곱은 x의 4제곱이죠. 맞죠? x의 n제곱의 m제곱은 x의 n 곱하기 m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x제곱의 제곱은 x의 4제곱. 그래서 ax 4제곱 더하기 x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는 거니까 b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1 없어지네. 이거네요. 전개해주면 a제곱 x 4제곱 플러스 2ab x 세제곱 더하기 b제곱 x 제곱이 걔가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이랑 똑같은데 항등식. 항등식 끝났다. a제곱은 a랑 같다. 그리고 2ab가 없으니까 0이다. 마지막으로 b제곱은 b랑 같다. 자, 2ab가 0이라는 얘기는요. 둘 중 하나죠.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거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일 때, 두 번째 b가 0일 때로 나누면 a가 0이면 얘 만족하고요. 얘 만족하고요. b제곱은 b니까 그러면 이때는 b가 1이거나 b가 0인 거다. b가 0이면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는데 a제곱은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1이거나 a는 0인 건데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 세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그 값이 바로 px다. 정답은 3개겠네요. 자, 됐죠? 문제를 보고 이게 항등식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표현은 지금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이게 항등식인 거고 항등식인 거 파악했으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 거냐 개수를 비교할 거냐 나눗셈에 대한 식으로 해석할 거냐 그거를 판단해서 그 다음에 그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깔끔한 문제였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항등식에 대한 표현들 3-3번 항등식에 대한 표현들 3-3번 첫 번째 이제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삐리리리가 성립한다. 항등식의 표현이죠. 얘는 뭐에 대한 항등식인 거니? x, y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런데 그 항등식이 ax, 문제 보니까 마이너스 3y 더하기 c가 이꼴 b 곱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2다. 자, 항등식의 관점에서는 이 식은 예쁜 식은 아니에요. 그러면 항등식 관점에서 이 식을 예쁘게 고치겠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주어진 식을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겠다. 이게 예쁜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 이항시켜서 식을 예쁘게 한번 바꿔보자고. 예쁘게 바꾸려면 주어진 식을 x랑 x끼리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x의 개수는 a-b, y의 개수는 -3, -b, 상수는 c-2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걔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끝났잖아.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면 얘가 얼마다?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개수 비교. 항등식이 되려면 각각의 개수가 다 빵빵빵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C는 2가 되고요. B는 -3이고요. 그러면은 A도 -3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2번. x-y는 2를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 땡땡땡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있거든요. 1번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삐리리리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xy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런데 얘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xy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y를 x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x 빼기 y는 2니까 y는 x-2가 될 거고, 그 y 대신에 x-2를 집어넣으면 이것은 뭐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xy에 아무 숫자를 막 대입할 수는 없다고. x에 0을 대입하고 y에 100을 대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왜? x 빼기 y는 무조건 2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얘를 집어넣어서 이 삐리리를 정리한 다음에 특정한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 표현과 요 표현을 봤을 때 이 두 개는 약간은 다른 문제인 거죠. 첫 번째 것은 미지수 x, y에 대한 항등식이었고, 결국 두 번째 문제는 x에 대한 항등식 또는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봐야 됐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ax제곱 더하기 bxy 플러스 cy 더하기 4가 0이래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식을 예쁘게 붙여보자고. 예쁘게. 현재 얘를 만족하니까 y 대신에 x-2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에 y에 일단 x 빼기 2를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y에 x 빼기 2를 집어넣어주면 ax제곱 더하기 bx 곱하기 y가 x-2다. y가 x-2다. 이렇게 되네요. 아직은 예쁜 게 아니죠. 왜요? 항등식이니까. 얘가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면은 이것은 x는 x끼리, x제곱은 x제곱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뭉쳐야 되니까 한 번 더 식을 정리해주면 x제곱으로 묶이는 것은 a 더하기 b, x의 개수는 -2b 더하기 c, 상수항은 -2c 더하기 4다.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다 빵빵빵. 그러면 a, b, c 구할 수 있었네요. 자,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문제 3-3번이었어요. 자, 우리는 항등식을 푸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그러한 방법, 관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항등식은 수치 대입, 개수 비교, 나눗셈 세 가지라고 했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나눗셈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보자. 이제는 나눗셈.
4번 문제입니다. 3-4번. 나눗셈은 항등식이다. 나눗셈은 항등식이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x세제곱 더하기 px 마이너스 8이 이것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q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렇게 되면 p랑 q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일단 뭐 항등식 이런 관점을 그냥 떠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1단원에서 풀었던 거 2차식으로 나누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은 우리가 어떻게 나눴죠? 첫 번째 단원에서 직접 나눴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누라고 한다면 직접 나눈다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직접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직접 나누는 거야. x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px 막 8을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q로 직접 나누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몫이 일단 x가 들어가고요. 곱해주면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qx 빼주면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p 마이너스 qx 마이너스 8 됐죠. 그럼 다시 한번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x제곱 곱하니까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4q가 되고 그럼 다시 빼주면 빼니까 p 마이너스 q 더하기 1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더하기 4q. 근데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럼 1차 이하로 나온 이 식이 뭐다?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q가 2가 되는 거다. q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p는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눗셈은 항등식인데 어쨌든 얘를 요 식의 포인트를 맞춰주면은 3차를 2차로 나눴는데 2차인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로 나눴다? 직접 나누겠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항등식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거든. 이 문제를 다르게 풀 수도 있어. 어차피 두 번째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두 번째 문제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이것을 x제곱 더하기 p로 나눴더니만 몫이 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나머지를 봐라. 자, 아까 나눗셈은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항등식의 관점에서 이 나눗셈을 표현해보면 이거 아닌가요?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되는데 이게 뭐다? 항등식이란 얘기죠. 방정식이 아니라. 그러면 얘도 이러한 항등식으로 식을 나타내보면 얘를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얘로 나눴으니까 나눴는데 몫이 x 더하기 1 나머지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mx 더하기 1 이거 항등식이다 이거지. 그럼
그럼 이놈을 만약에 왼쪽처럼 푼다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얘를 직접 나누는 거야. 직접 나눴을 때 몫이 얘가 되게끔 하는 이 n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풀면 돼요. 근데 걔를 항등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풀 수도 있다. 나눗셈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 숫자를 대입할 거니 아니면 개수를 비교할 거니. 마이너스 1 대입. 숫자를 집어넣으려면 모르는 게 세 개잖아. P랑 M과 N. 그러면 대입하는 것도 몇 개가 필요해요? 세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으려면 마이너스 1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수를 집어넣어야 돼. 그 정도는 귀찮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귀찮은 거라고. 그럼 차라리 뭐가 편할 수도 있다? 개수 비교. 아, 이제 뭐 하는 거야? 전개하는 거죠. 얘를. 이거 전개해주면, 이렇게 전개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p 플러스 mx 더하기 n이고요.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해주면, x 세제곱. 그래서 예쁘게 정리해야 되니까, 그쵸? 예쁘게 정리해주면, x제곱의 개수는 x제곱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x는 p 더하기 m. 상수 p 플러스 m. 근데 얘랑 얘 같은 항등식이니까 x제곱의 개수인 1과 p는 같은 거잖아요. 그럼 p가 1이죠. 그 다음에 p가 1인데 그러면 p 더하기 m이 2인 거잖아. 마찬가지로 p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개수 비교해주면 각각 구할 수 있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눗셈도 항등식이야. 그럼 그렇게 보려면 이제 얘는 요 x제곱 더하기 p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냥 항등식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문제도 직접 나누지 않아도 항등식의 관점에서 이것처럼 식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그쵸? 그래서 편한 대로 하세요. 문제 풀 때 편한 대로 하시고 그러면서 센스를 만들어 나가면 돼요. 문제를 푸는 센스만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3-5번. 3-5번. 기본 문제에서는 마지막 문제네요. 3-5번. 마지막 문제. 3-5번. 오늘은 짧은 단원. 첫 번째. 자, 항등식의 관점. 우리가 지금 나눗셈은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항등식 관점에서 일단 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번 어떻게 풀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죠? A를 B로 나누면 몫이 Q, 나머지가 R. 이 식을 쓰자는 얘기죠. 이 식을.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첫 번째 문제.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마삼을 걔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2로 나눴대요. 그럼 당연히 주어진 4차식을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몫은 1차식이죠. 자, 몫을 qx라고 쓸 수도 있지만 몫은 그냥 x 더하기 p다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1차식이니까 몫은. 그리고 그 나머지를 구하라가 문제니까 나머지를 그냥 ax 더하기 b다 라고 쓰고 자, a랑 b를 구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우리 뭘 생각해야 돼? 세 가지. 숫자를 집어넣을 거냐? 개수로 비교할 거냐? 아니면 직접 나눌 거냐? 뭐가 얘는 가장 적합할까? 이건 수치가 제일 적합하겠죠. 거의 숫자를 집어넣고 그냥 아예 되어 있는 거야.
어차피 지금 현재는 우리는 A랑 B랑 P를 모르거든요.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3개 필요하다고요. 그 3개의 식이 뭔데요? 그냥 x에 1 넣고 x에 2 넣고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연립해주면 이런 값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얘는 수치 대입으로 푸는 게 적합한 문제야. 됐죠? 첫 번째는 숫자 집어넣어서 풀겠다. 요거였죠. 잠깐만. 나머지가 왜 AX 더하기야? 3차로 나눴는데 미쳤나봐. 나머지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죠. 2차 이하가 되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해서 역시 1과 2랑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연립해주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그럼 똑같이 식을 세워볼게요. 두 번째 거 x 4제곱 더하기 1을 걔를 x-2의 제곱으로 나눴대요. 나머지를 구하래요. 이때 이 몫은 그냥 qx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몫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몫은 qx고 그 나머지를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 ax 더하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을까? 일단 숫자 대입으로는 적합하진 않아요. 수치 대입을 하려면 최소한 ax 더하기 b를 구하는 거니까 식이 2개 필요한데 대입할 만한 숫자는 2밖에 없거든. 물론 가능은 해. 하지만 그 방법 굳이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어떤 식을 완전 제곱의 꼴인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를 구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기억나요? 뭐였죠? 완전 제곱꼴의 2차식이면 자꾸 던지지 마. 잘 생각해봐. 뭐가 가장 적합했죠? 연조립제법이었죠. 우리가 2차식의 종류가 3가지였거든. 2차식의 종류가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면 수치 대입이 제일 적합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어떤 2차식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나누고자 하는 요 놈이 2차식이야. 그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면 그러면 x의 알파, x의 베타 대입하면 제일 편하다고. 그게 요 1번 문제잖아.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면 얘가 0되는 x를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하다. 근데 걔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면 직접 나눠도 된다.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3-4에서 그렇게 풀었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직접 나눌 수 있다. 물론 항등식 관점에서 전개해서 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놈이 완전 제곱의 꼴로 나누면 그때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편하다? 연조립제법. 연조립제법.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푼다? 수치 대입. 이거는 직접 나누거나 개수 비교. 전개해서. 얘는 연조립제법. 그러면 연조립제법을 쓰려면 이 식을 좀 더 예쁘게 고치기 위해서 아예 이놈도 그냥 좌변으로 넘겨버리세요. 아예 이놈도. 그럼 얘도 좌변으로 넘겨주면 x 4제곱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ax 더하기 2 마이너스 b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조립제법 4차식 계수 3차, 2차, 1차 상수항 x 빼기 2로 나누는 거죠.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곱해주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더하기 18. 근데 그게 0이다. 나눠 떨어지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 몫을 또 x 빼기 2로 나눠주면 내리고 두 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두 개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2가 되죠. 걔도 0인 거죠. 그러면 a 나왔고요. 집어넣으면 b 나오잖아요. 꼭 이렇게 풀란 얘기는 아닌데 그냥 완전 제곱꼴의 2차식으로 나누었다. 그때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 조립제법 두 번 써서 푸는 게 가장 좀 깔끔한 것 같아. 가장 깔끔한 것 같아. 근데 식을 예쁘게 붙이기 위해서 또 나머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면 얘도 자변으로 넘겨서 그 다음에 써주는 게 좀 더 실수는 줄일 수 있어요. 됐죠? 자, 우리는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포인트는 일단 그 식이 등식은 등식인데 항등식인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항등식인지를 판단했으면 무엇에 대한 항등식인지, 그러니까 그것이 뭐 x에 대한 항등식인지 x, y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항등식인 걸 파악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센스를 발휘해서 수치를 대입할 것이냐, 숫자 대입할 것이냐, 또는 개수를 비교해서 풀 것이냐, 아니면 나눗셈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면 돼요. 이게 오늘 할 주제인 거죠.